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청자 태진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죠, 항상.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또 저번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아는 여자아이인데 돌비님 라디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혹시 땡땡땡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땡땡땡 이야기다 하니까는 오빠도 이게 돌비 참여했었구나. 돌비님 라디오 참여했었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황을 듣게 됐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된대요. 아, 아직도? 그 아이가 가장 친한 측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도 지금 그 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네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한번 지켜만 보고, 연락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저도 그런 같은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예고 없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 이야기의 제목은 담 높은 집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준 동생은 여자아이인데 사는 대장부 같은 아이예요. 원래 이제 모 유명 가수들 백댄서를 해주던 동생이었는데 애가 성격이 괄괄해요. 목소리도 약간 갈갈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리고 궁금증도 많고 그런 아이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 저희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살던 집은 내리막길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 아이의 집이 조금 더 내리막길 쪽에 있는 위치였고, 옆집이 자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 구역이 재개발의 말에 나올 시점에 이사를 갔는데, 이게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말 나오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구역마다 다 이제 집 들어가서 협의를 봐야 되고 하니까는 못해도 한 10년은 살겠다 싶어가지고 재개발이지만은 그 집을 들어가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친해진 애들이 다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괄괄한 성격에 여자애들처럼 인형을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마보단 바지를 좋아하는 아이. 학교에서 남자들이랑 잘 노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그중에 한 친구가 야, 너희 집이 그 담 높은 집 옆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고, 예. 우리 집 그 옆이지 라고 말하니까는 거기는 이 동네에서 소문난 귀신의 집이라고. 오호. 그래? 아무도 안 사냐고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고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얼굴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 없어요.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 주인이 얼굴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정도로 비밀에 쌓인 집이고, 이 담도 주택을 보시면은 큰 대문이 있는 쪽 담은 그냥 일반 집이 똑같아요. 근데 양 옆에 집들이 또 맞닿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벽만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지 못하게끔.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해했죠. 그 집은 또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앞에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안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호호호. 완전 막혀있네. 네. 집도 조금 많이 큰 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 저길 한번 가보자. 예.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야, 네가 약간 용기 있고 하니까는 너를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언제 한번 가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학교 쉬는 날 있죠. 개교기념일.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학교에서 애들끼리 야, 우리 저번에 말 나온 너희 집 옆에 있는 귀신의 집 한번 가자.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살면서 정보를 수집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집은 새벽에 차가 나가요. 그리고 오후 한 7시, 8시 되면 차가 들어와요. 근데 차가 들어오는 것도 대문을 그 당시 때는 눌러서 열리는 대문 같은 거는 잘 없던 시기였거든요. 90년대니까. 버튼을 하나 누르면 엥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려요.
그럼 차가 들어가고 또 엥 하면 닫혀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대문이. 일반적인 대문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집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보자. 그 시간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철두철미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을 안에 던져놓자. 그러면은 누가 와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라도 저희는 공을 찾으러 왔다. 오호.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짜내서 완벽한 빌드업을 세우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1층 정문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턱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밟고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단지 나무들이 앞에 가려서 시야가 안 보이지만은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을 올려가지고 손을 짚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묻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유리 조각이랑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알게 된 게 그게 구리스였어요. 유리 조각에 구리스가 발려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근데 구리스 색깔을 보면 약간 갈색하고 약간 찐득찐득하잖아요. 애들이 보기에. 그래서 찝찝해서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루트로 가자. 왜냐면 유리 조각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자기네 집 옥상에서 사다리를 눕혀서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을 하자. 예. 근데 그 집과 집 사이가 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 집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연결해서 건너간 거예요. 그 옥상을. 그런데 애들이 우르르 넘어가다 보니까는 발이 엉켜가지고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집 옥상에 탁 넘어지면서 물탱크를 탁 붙였는데 보통 물탱크는 안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예. 근데 미치는 순간 텅텅거리더래요, 속이.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물탱크가 비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마을 전체 단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거기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닌데 물탱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물탱크가 비어 있네 하고 내려왔지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상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형적인 주택이에요. 옥상에서 내려오면은 2층으로 가는 베란다, 테라스 같은 게 있고 테라스 끝에 1층 내려가는 게 있고 그러면 2층 단독에 살고 1층 단독 살고 전형적인 옛날 주택인데 그 주택 색깔이 새까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새까만 게 이게 뭘 칠한 게 아니라 돌이 새까매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 돌이 새까매요. 벽돌들이 다 새까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꺼먼 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2층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관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2층부터 보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발갈한 성격을 가진 여자아이, 제 동생이 야 2층에서 먼저 들어가면은 혹시나 발소리가 1층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1층부터 가자. 아주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마당을 바라보니까는 누가 땅을 까놓은 건지 모르는 건데 땅이 다 까져 있고 흙이 옆에 쌓여 있고 예. 여러 켤레 신발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놓여져 있더래요. 근데 이 신발들이 뭐 작업화 이런 게 아니라 운동화, 구두, 전투화,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발들이 너저분하게 있더래요. 뭐지? 이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1층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1층 문은 잠겨 있어요. 근데 이 집 구조랑 자기네 집 구조랑 똑같아요. 구조는. 그래서 야 여기 앞에 문 잠겨있다. 근데 뒤로 돌아가면은 우측 끝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뒤쪽에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거기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삥 둘러서 보일러실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약간 단차 가져가지고 1층은 아니고 0.5층 정도? 지하는 아닌 그런 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문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은 보통 주택에 보일러실 문 조그마한 게 있는 거죠, 옆에. 아, 예. 크지 않은 약간 좁은 애들은 갈 수 있지만 어른들도 한 명 이상 잘 못 들어가는 그 정도? 그런 다용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문을 여니까는 당연히 문이 열렸어요. 그 집들로 들어가는데 그 다용도실 들어가는 옆에 정확히 말하면 집 뒤쪽이죠. 뒤쪽에 예를 들어서 막 가스통도 있고 뭐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도시가스가 있던 시기가 아니니까는 그때는 이제 가스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가스통 옆에 신발이 차분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 몇십 컬레가.
근데 이게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쌓여 있는데 웃긴 거는 이 신발을 안 신어서 버리기 좀 뭐 하고 해서 놔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새 신발 같은 거 아니면 몇 번 안 신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발들 누가 봐도 이 신발이 왜 그렇지? 그 동생 말로는 나이키 에어포스도 있었고 그 당시 때 귀한 조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두도 있었고 색깔별로. 근데 먼지가 수북히 덮인 그런 신발들을 보고 일단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1층이 웃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사 나간 것처럼 집에 집기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층에. 1층에 아무것도 없고 그 뒤로 들어가면 주방으로 나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면은 반칸만 올라가면 주방 뒷문으로 나오거든요. 주방 뒷문 들어가서 바로 앞에 바라보면은 주방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을 보면 거실이 있고 거실 왼쪽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왼쪽 편에 방이 있고 거실 맞은편 뒤쪽에 보면은 안방이 있고 거실에서 주방 사이에 또 방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제가 이걸 듣고 느낀 게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예. 라미란 집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편하신데 그래서 안방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밑에 장판으로 뭐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열어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장판은 똑같은 색깔인데 따로 잘라가지고 여기에 덮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춰보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예. 그 안방 바닥에 구멍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순간 생각했을 때 뭐 내부 수리하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1층에 뭐가 안 돼서 구멍을 뚫어놓고 뭘 치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생각보다 별로 무섭지는 않고 그냥 아무도 안 사니까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1층에. 1층에는 아무도 안 사나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보자. 라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아까처럼 열려있고 2층에 올라가니까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는 듯한 가정에서 쓰는 잡기 및 TV 이런 게 보여요. 근데 보통 가정집 가면은 4명이 산다 해서 밥그릇이 4개는 아니잖아요. 밥그릇, 국그릇이 4개는 아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이 4개씩 있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손님들이 오거나 이러면은 컵도 더 여유분 있어야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이 집은 4명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구나. 소파도 4개, TV 하나, 숟가락, 젓가락 4개, 밥그릇, 국그릇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옛날 시대면 더 뭐지? 많을 텐데, 그죠? 네, 그렇죠. 아치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4세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방마다 이부제가 4개씩 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군필자 보면 좋아할 만한 칼각으로 딱딱딱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소미불에 해갖고 무거운 이불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덮고 잤던데 그런 이불이 딱 세트로 4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안방 쪽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부의 상징은 전축이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부의 상징은 자개농과 전축이에요. 네, 오디오, 그죠? 그게 엄청 큰 거 그런 건데 그거를 보이면서 뭐지 하면서 문을 열렸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되게 인상이 좋은 아저씨가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그 동생은 벙쪄 있고 친구들도 어버버거리고 있고 근데 동생은 머리를 빨리 굴렸어요. 그 전에 혹시라도 걸리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공주로 왔다. 근데 공도 애들이 그냥 던진 게 아니라 화단 쪽 뒤에 일부러 던져놨어요. 어휴. 찾기 어려운 데를.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공을 주스러 왔다. 근데 공이 안 보여서 1층에 누가 사는지 가서 보니까는 공사 중인 것 같아갖고 2층에 누가 세입자분이나 누가 주인분이 있으면은 공 좀 찾아달라고 혹시 보신 거 있냐고 여쭙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돌아보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저기요 밖에서 엄청 많이 말을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냐고. 이 초등학생 머리에선 이 모든 상황을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애가. 네. 그러면서 그러냐면서 그럼 같이 공을 찾아볼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아저씨가. 예? 이제 1층 내려가 정원을 찾아봐요. 당연히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자기네들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찾다가 그 동생이 공 여기 있네 이러면서 구석에서 공을 주옵니다. 그래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공 들고 나오면서 그 집을 보는데
아저씨가 2층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아이들 친구들 그 동생 빼고 3명 총 4명이었거든요. 느긋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무섭긴 했지만 별일 없었으니까는 이제 친구들끼리 놀이터에 가가지고 귀신의 집이니 뭐니 아니고 그냥 사람 사네 이러면서 뭐 별로 무섭지도 않네 이렇게 말을 하고 만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자체가 둘러싸였는데도 공포감이라는 게 1도 없었대 애들끼리. 물론 4명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놀이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이러면서 왜냐면 그때 개교기념일 금요일이었고 토 일은 원래 학교가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격주로 쉬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라면 토요일까지 학교로 나가야 되는데 토 일 격주로 쉬는 그 주에 개교기념일에 걸려가지고 금 토 일을 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이제 그날 저녁에 동생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고 밥맛도 없고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땀이 자꾸 나면서 몸이 이렇게 너무 기운이 없지 이러면서 그냥 방으로 스르륵 빨려 들어가듯 잠을 자게 돼요. 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검은 방에서 제가 눈을 떠요. 근데 분명히 방은 검은데 뭔가 보입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등지고 예. 틱틱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톡톡 떨어지고 또 히히 하고 웃어요. 그리고 떨어진 바닥을 보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뒤에서 그냥 그 몸 동작이 숫자를 하나 둘 세다가 히히 또 웃고 그리고 또 뭐가 툭툭 떨어지고 또 하나 둘 셋 이거 또 히히 하고 웃고 뭐지? 라면서 동생이 할아버지 정면을 보려고 슥 머리를 내미니까는 할아버지가 윗니를 빼면서 하나 둘 셋 그다가 윗니 하나 더 빼고 하나 둘 셋 넷 히히 이러는 거예요. 위에 이빨을 4개를 뺀 거예요. 동생 눈이 마주칩니다. 여기서 동생이 흠칫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피 묻은 손으로 동생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너도 재미난 이빨 뽑기 해볼래? 이거 재밌다. 같이 할래? 히히 이러면서 동생을 잡으려고 일어나서 팔을 뻗어요. 동생은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앙상한 몸이었어요. 팔다리를 좌우로 흔드는데 히히히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동생이 꿈에서 깹니다. 근데 그 깨기 전에 머리 위에 종 같은 게 띵 하고 울리면서 깨요. 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딱 깨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온몸은 땀이고 머리에는 이제 수건 올려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때마치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수건을 이제 찬물로 빨아갖고 오셔갖고 야 너는 뭐하는 애길래 들어오자마자 자가지고 낑낑대면서 새벽에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왜 이렇게 감기가 걸려 들어왔냐고. 하루 종일 하면서 이거 엄마 나 몰라 너 놀다가 들어왔는데 어제라니 너 지금 일요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걔는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 잤잖아요. 하룻밤 꼬박 자고 일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꿈 자체가 되게 긴 꿈은 아니었잖아요. 동생 말로는 끽해봤자 10분에서 15분 사이 꿈이래요. 자기가 체감하기에는 10분에서 15분인데 이게 하루가 벌써 지나버렸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집 갔다 와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그냥 뭔가 그 집에서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봐요. 그때는 뭐 그 집 가서 귀신 씌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애들은 몸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는데 3명의 친구 중에 2명은 연락을 받는데 1명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니까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땡땡이 지금 감기 걸려 누워있다라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병문안 가도 되냐고 하니까 그래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가니까는 애가 땀 뻘뻘 흘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새근새근. 그래갖고 아픈가 보다 이러고 말았죠. 나랑 얘랑 같이 너무 긴장을 했나 보다. 혹은 우리가 옥상에서 넘어오면서 다친 게 나오면서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우리가 약간 그랬나 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꿈을 또 꿀까봐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병문안 갔다 나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오늘 혼자 자기가 무섭다. 그럼 친구들이 그럼 너희 집 자다가 자고 내가 학교 같이 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근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참고로. 부모님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오픈마인드세요.
친구 잔다고? 자라 그래.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 2명이 자고 아침에 같이 학교를 가요. 그날 어제 꾼 꿈을 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꿈이구나. 개꿈인가 보다 하고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근데 전날 아팠던 친구는 지금 등교를 하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이 오셔갖고 땡땡이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고 반장 부반장 학교 마치고 쌤이랑 같이 병원을 가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나게 돼요.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걔는 아직도 아픈가 보다. 아 감기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애가 등교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이 아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가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 집을 가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가 한 달 조금 지나고 그 친구가 아프다는 걸 살짝 가물가물할 때쯤 등교를 하더래요. 아침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이 만약에 9시라고 치면은 9시 10분에 딱 들어오더래 반에. 네. 담임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래 자리 가서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가 자리에서 사물하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야 나 전학 간다 잘 지내? 라고 말하고 바로 전학을 가버렸어요 친구가. 근데 이미 걔는 봤을 때 그 많이 아팠던 친구가 원래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애가 홀쭉해서 왔더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 손잡고 전학을 가버려요. 그리고 친구가 전학을 가고 난 뒤에 그날 다시 그 꿈을 꿉니다. 같은 할아버지가 보이고 또 뭘 뽑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랫니를 뽑아요. 그때는 윗니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4개를 뽑고 그 이빨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오. 와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대요. 동생은 또 꾸면서 보면서 너 일로 와 춤춰 이러면서 막 이제 수줍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빨을 뽑으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 빠진 이빨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가리면서 약간 부끄럽게 말하면서 이거 이빨 네 거다? 이거 이빨 네 거다? 이러면서 같이 춤추자 이러면서 이건 이빨 네 거니까는 아직은 어리니까는 이빨은 다시 날 거야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다가오더래 할아버지가. 동생은 무서우니까 도망치고 할아버지는 팔다리 흔들고 동생 잡았어요. 동생 입에 손을 넣고 이빨을 뽑는 거예요. 아랫니를 뽑으면서 이빨 네 거, 네 이빨 4개만 이러면서 이빨 뽑더래요. 근데 아프기는커녕 뽑힐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뭔가 가려운 것을 긁어내는 느낌? 아랫니가 4개가 다 뽑히는데 이빨 4개가 다 뽑히고 그 할아버지가 손에 이빨 4개를 올려놓고 입에 피칠가봐 하시면서 웃으면서 네 이빨 이러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꿈에 깹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난 다음날부터 희한하게 아랫니 4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애들은 크면서 영치가 뽑히고 새이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빨 4개가 흔들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꿈꾼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빨 4개를 아버지가 실로 연결해서 뽑아주십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게 없어서 모르는데 그 친구는 지금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했어요. 영치가 나는 이빨이 있고 처음부터 쭉 가는 이빨이 있대요. 그럼요. 예. 빠지는 이빨은 앞니빨들이고 예, 맞아요. 옆에 빨들은 잘 안 빠진대요 원래. 근데 자기는 앞에 이 4개가 쪼로로 빠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빨은 안 빠지는 자리인데 왜 다시 이게 이빨이 나서 자기도 궁금하대요. 예. 원래는 안 나는 자리인데. 여튼 아버지가 실로 해서 이빨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뭐 지금은 아마 안 할 건데 이빨 뽑고 까치야 뭐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 까마귀야 헌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가져가면서 이제 지붕으로 던지잖아요. 네. 그거 하고 아버지 내려오세요 옥상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빨이 빠지고 나서 보통은 이 밑에 새가 나 있어요 거의.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매끈매끈해요. 이빨이 안 나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아프고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어요. 학교 가서 졸고 학교 마치고 그 아이는 여자아이지만 축구, 농구, 오락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등한시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애가 왜 이러나. 그 동생도 내 몸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몸이 되게 안 좋고 끙끙대고 있는 어느 날 한 두어 달 지났을 때 이빨을 안 난 상태예요. 어머니가 늘 가신 절에 계신 스님이 마루 찾아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오시고 그리고 동생은 또 무슨 말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기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운 차렸을 때 부모님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제 몸이 좀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너 지금 여기서 학교 다니지 말고 너희 이모 지역 가서 학교 가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모 집? 이러니까 그래 너 막내 이모 집 가서 글로 가서 거기가 만약에 애가 있는 지역이 부산이라고 치면은 막내 이모는 울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건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전형을 갑니다. 가서 이제 며칠 안 돼서 이빨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 무기력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보내고 집에 다시 오니까는 옆집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이제 곧 재개발 들어가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팔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시공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공사가 늦어져요. 그 동생은 집을 팔고 딴 데를 갔지만은 그 구역이 아직까지 재개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생이 나이를 먹고 고등학생이 돼요. 원래 자기 집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있나? 이러면서 가본 거예요. 그 동네 가봤는데 자기네 집은 그대로 있고 옆집은 자기가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학교 생활하고 왔을 때 이미 허물어졌잖아요. 네. 근데 옆집을 딱 봤는데 허물어진 자리에 그때 봤던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도망쳤대요. 소리 지금 도망갔대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는 사실은 나 전집 궁금해 가봤는데 옆집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봤다 이러니까는 어머니가 등짝을 엄청 때리더래요. 거길 왜 갔냐고. 너 왜 거기 갔냐고.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 그냥 갔다 올 수도 있지 왜 그래. 걔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만 어머니께서 그때 오셨던 스님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은 괜찮다. 들어가지만 않았으면은. 접촉을 안 했으면 괜찮다. 그 집 가서 뭐 만졌냐? 아니요. 그냥 밖에서 봤다. 상관없다. 대신 애 소금물로 각을 하고 재워라. 그리고 지금 나가서 집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30분 정도 여기저기 들렸다 오라고. 예. 최소 30분 동안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러냐고. 아니 뭐길래.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너 그때 기절한 거 기억나? 이러고 그리고 엄마가 너 기절한 거 일어났을 때 너 저녁 가라 그랬지. 기억나? 이러니까는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스님 오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말도 안 하시고 현관문을 넘지도 않고 현관문 밑을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예. 팥 같은 걸 막 뿌리시더라고요. 현관문에. 그리고 팥을 폴짝 뛰어넘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섰던 자리 있죠. 현관문 바깥 자리. 거기다 굵은 소금을 서 있는 방향으로 뭐라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뿌리시더래요. 2, 3분 동안. 그리고 부모님은 뭔 일이지 하고 그냥 보고만 있던 거예요. 스님을. 근데 그렇게 뿌리시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왜 양밥을 놓고 있냐? 왜 애한테 양밥을 먹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애 자는데 머리를 밟고 자는 애를 왜 자꾸만 춤추게 하냐? 왜 애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슨 말씀이시냐고. 양밥이 뭐고 저희가 자는 애를 왜 괴롭히냐고. 근데 스님이 그 기절한 동생을 방에 눕힌 아버지 따라가시면서 방문을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동생 침대를 막 봐요. 예. 뚫어지게 보다가 그 침대 머리맡을 들춰내니까는 머리카락이 실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같이 묶여 있고 실 틈 사이사이로 이빨이 하나씩 메어져 그게 4개예요. 와. 이빨이 4개가 메어져 있고 실 묶여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애가 자정만 되면 춤을 추는데 몸이 뜨고 춤을 추는데 부부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이 동생을 깨워요. 근데 동생은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스님이 뺨을 정말 세게 때렸대요. 애한테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너 최근에 어디 갔었니? 라고 묻더래요. 그래갖고
그 동생이 옆집에 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님께서 창문을 벌컥 열었대요. 옆집 방향으로. 예. 옆집이 근데 담이 높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스님이 밑에서부터 쭉 위로 보면서 한자, 두자, 석자, 넉자, 11자, 뭐 12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슥슥슥 세어보더니 지금 애기 학년 몇 반이야? 물어보고 이 근처에 친척 가까운 곳 어디냐? 누가 사냐? 다른 도시에. 그리고 그 친척 사는 그 집이 무슨 방향이냐? 그리고 거기 동네 이름이 뭐냐? 물어서 몇 개 거르고 걸러낸 게 막내 이모 집인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모 집으로 간 거예요. 강제 전학을.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름에 물이 들어가면은 뭐가 안 좋고 나무가 들어가야 좋고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보냈던 거죠. 근데 부모님은 애가 어리니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걔가 고등학교 때가 되면서 가니까는 부모님이 걔한테 말해준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너를 그때 전학 보낸 거다. 근데 왜 넌 거기 갔다 왔냐? 라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집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 집에 사는 남성분은 박수예요. 아, 무당이구나. 근데 신발이 없어요. 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도 돈이 되는 거 하시는 무당분들 있잖아요. 네. 나쁜 짓이라도.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 이 사람 저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라고 물으면 그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 그 무당을. 그래서 그 1층에 구멍 뚫린 공간 있죠. 안방에 장판 덮어놓은 거기 밑에 내려가면은 양밥들이 천진 거예요. 그 밑에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지하에. 그러니까 그런 집을 들어가서 휘짓고 댕기니까는 집 주인이 애들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애들이 뭘 모른다 하더라도 혹시나 부모한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위험해질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얘가 전학 간 거를 모르게 해라. 딸 방 청소 깔끔하게 해주고 항상 이 방에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대 애한테 죽 쏴가는 모습만 보여주라고. 오. 그리고 그 집 앞에 지나갈 때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라. 그래야지 이 사람 눈치를 안 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그 양밥 하던 그 박수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갔고요. 네. 1년 있다가 그렇게 되고 그 동생은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일을 겪고 나서 1년에 한 2번 정도 귀신을 보거든요. 2-3번 정도. 네. 그러니까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얘는 강만 안 건넜지 갔다 온 거라고. 아. 얘는 이미 뒤틀려 있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게 많이 보일 건데 그럴 때마다 염주 만지라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항상 염주를 선물해 주세요. 걔한테 매년마다. 그래서 염주를 주면서 너 이거 끊어지면 그냥 버리라고. 말하라고. 또 갖다 준다고.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야. 그 담 높은 집이 왜 괜히 담이 높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이 얘기를 술자리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얘도 이걸 말하고 나서 한 또 이틀 또 아팠어요. 그 예. 건강한 애가.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물어봤죠. 이거 혹시 말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상관없대요, 저는. 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걔가 이건 말하면 뭔가 기가 빨린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와, 근데 태준님이 말씀을 너무나 기깔나게 하시니까 그 집에 우리가 같이 침입을 한 느낌? 그게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학 간 친구는 네. 나중에 성인에서 봤대요. 예. 근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넘어서부터 머리가 안 자란대요. 아. 슬픈. 예. 아이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숨어 사는 무당들도 있대요.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그냥 시골 마을 같은 데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에 들은 건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절을 다니시는데 예. 큰 스님들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무속신앙은 무서워하래요. 그냥 이게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무속인도 있지만은 네. 반대로 너를 해치려고 도움을 주는 척하는 무속인도 있다. 아. 예를 들어 네가 기운이 좋은데 얘 기운을 뺏고 싶은 무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는 엔간하면은 무당집은 자주 가지 말고 그냥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못 막아요. 그거는 이제 포기했고. 말씀은 많이 드리긴 하는데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네, 뭐 자신의 맞습니다. 선택이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그건 책임을 맞죠.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태진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태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담이 높은 집이었는데 그 집은 담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어릴 때야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지만 다 자란 성인이 호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